차트를 볼 때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캔거이,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기초부터 실전 응용법까지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분석 도구 중 하나로 주가 흐름을 나타내어 추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 가격의 이동평균을 계산하여 나타낸 선이죠. 줄여서 이평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구하려면 5일간의 주가를 더한 뒤 5로 나눈 값을 선으로 연결한 것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0일, 20일, 120일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별로 이동평균선 종류가 있는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흔히 3일, 5일, 10일 이동평균선을 말하고요. 중기 이동평균선의 대표로는 6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에는 120일, 240, 480일 또는 200일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주가 이동평균을 보여주며 단기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5일선과 10일선이 둘 다 하락하고 있을 때는 단기 추세가 하락인 것이고요. 5일선과 10일선이 둘 다 상승일 때는 단기 추세가 상승인 것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의 주가 이동평균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식의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2022년 차트인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죠. 단기적으로는 상승입니다. 5일선과 10일선 상승이고 주가가 상승이죠. 여기도 5일선과 11선이 상승이고 주가가 상승이지만 121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고 241선도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가 하락인 가운데 단기 흐름이 상승이라는 거죠.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와 중기의 중간, 단중기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이평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 이동평균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동평균선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더한 후 해당 기간으로 나눠 평균을 계산한 단순 이동평균이죠.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평선이 단순 이동평균선이고요. 그 다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지수 이동평균선인데요. 지수 이동평균선은 가장 최근 주가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과거 주가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이동평균선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단순 이동평균선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있고 또 지수 이동평균선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뭐가 더 좋다 그런 건 없고요. 본인이 사용해보고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쓰면 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평선 위에서 우상향 추세로 움직이다가 주가가 내려와서 상승 중인 이평선과 만나면 주가가 지지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서 우하향 추세로 움직이다가 주가가 반등하여 하락 중인 이평선과 만나면 주가가 저항을 받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의 주봉 차트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을 했다가 V자로 급등을 하고 상승 후 조정이 나왔는데요. 우상향 중인 20주 이평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했고요. 또 조정이 나오고 20주 이평 부근에서 상승, 또 20주 이평 부근에서 상승을 했죠. 그런데 20주 이평이 이제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면서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가도 하락하고 20주 이평선도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하락 이후 반등해서 하락 중인 이평선과 만나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고요. 다시 또 하락 중 반등해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죠. 드디어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또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20주 이평이 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중인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반드시 지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지 확률이 높은지 알아야겠죠? 확률 높은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도 테마, 주도주의 첫 351선 눌림에서는 지지 후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제주 반도체의 일봉 차트입니다.
작년 11월 23일에 돌파 장대양봉이 나오고 3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파동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1월 29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요. 그 뒤에 5일선을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HLB가 작년 12월 14일에 의미 있는 돌파 장대양봉을 만들고 나서 3일선을 타면서 급등이 이어졌었죠. 가온칩스가 2월 13일에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그 다음날 3일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급등을 했었고요. HPS도 13일 급등하고 그 다음날 3일선 눌림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렌시스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첫 3호일선 눌림에서 아랫꼬리를 만들고 또 급등을 했죠. 이렇게 확률 높은 3호일선 눌림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의 선도주 첫 3호일선 눌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선도주를 놓치고 후발주에 적용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테마 이슈가 끝났는데 적용하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급등주 3호일선 눌림에 대해서는 2월 4일 올린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보다 더 확률 높은 이평선 지지가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는 3호일선에서도 한 차례 지지가 나오지만 11선 부근에서는 지지 후 상승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차의 일봉 차트입니다.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오고요. 조정이 나왔는데요. 1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저점 대비 7%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 5.2% 상승했는데요. 대형주가 5% 급등이면 엄청 큰 거죠. 2월 13일 동영상 외인 15일 연속 매집 중인 주식 눌릴 때 매수하세요에서 현대차 11선 부근에서는 적극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14일 15일 영상에서도 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형주가 강력한 상승 한파동이 나오고 처음으로 11선 부근에서 눌리다가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때 매수하면 수익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확률이 더 높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현대차가 2월달 급등하기 직전에 이평선이 다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평선의 수렴이 나타난 거죠. 이평선이 수렴된 상태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5위평, 12평, 22평, 62평, 122평 이것이 바로 완전 수렴 정배열 초기인데요. 이런 수렴 정배열 초기, 수정초의 강력한 상승 한파동 직후 첫 조정에서 11선 부근 공략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KB금융도 강력한 상승 한파동이 나오고 11선 부근에서 상승이 나왔고요. 작년 5월 말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200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1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에코프로가 작년 2월 달에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을 때도 11선 지지가 나오고 재차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작년 4월 달에 신고가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또 11선 부근에서 지지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평선 수렴 이후 강한 상승 한파동을 만든 대형주가 11선 부근으로 눌려서 지지 움직임이 나타날 때 매수하면 단기 수익을 거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시장 주도주여야 확률이 높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와 유튜브는 뭐가 다를까?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질문을 하시는데요. 후기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주식 책을 많이 본 분도 아카데미를 듣고 나서 책으로 읽은 지식이 실전에 쉽게 적용되지 않았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지식들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아카데미를 들으면 실력 향상하기까지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시장에 바치는 수업료를 크게 줄여줍니다. 아카데미와 비교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 수 없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 해보고 싶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의 시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을 위해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기초 핵심만 설명드리면 과거 주식시장이 0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0분봉은 6개, 30분봉은 12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10일 이동평균선은 30분봉상 12 곱하기 10, 120이기 때문에 30분봉상 122평이 일봉상 10일 이평선과 같은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금요일에 11선에서 지지 후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30분봉으로 보면 30분의 122평 부근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52평을 올라타고 22평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1선에 해당하는 30분의 122평 부근에서 하락이 멈추고 52평을 올라타는 모습, 한 번 더 확인하려면 22평을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됩니다. KB금융도 11선 부근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30분의 122평 부근에서 하락이 멈추고 양봉으로 52평을 올라타는 모습, 추가 확인은 22평을 올라타는 모습, 이렇게 하락이 멈추고 양봉이 뜨면은 지지 양봉이 나온 거고요. 52평을 올라타고 22평을 올라타면 지지 후 상승 전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작년 6월 8일에 SK하이닉스가 11선에서 지지 후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때도 분봉을 보면 11선에 해당하는 30분의 122평이 있잖아요. 그 부근에서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52평을 올라타는 양봉, 바로 여기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려면 22평을 올라타는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하면 이렇게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주식 기법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예측대로 되지 않을 경우 손절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매수 전 손절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내가 11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11선 기준으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저점, 지지가 나왔던 그 저점이 손절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평을 회복하는 양봉을 보면서 매수를 했다면 거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이 되는 거고요.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는요.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처음으로 11선 눌림이 나왔을 때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가거나 최소한 정고점까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 목표치는 정고점 부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1차 수익 목표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하게 됐을 경우에 손절 폭은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수익비가 약 1대2 또는 1대3 이상이 됩니다. 현대차의 경우 11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했다면 강력한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가던가 정고점 부근까지는 갔다가 죽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면 손절은 약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요게 깨지면 손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1차 목표는 이 정고점 부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익비가 기본 1대3 정도는 최소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상승세가 살아있고 그 시장의 주도주라면 정고점 매물을 소화하면서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물론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깨지면 손절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계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한미 반도체가 작년 7월 24일에 11선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이 나오면서 정고점까지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오고 정고점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11선을 장중에 깼다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예단하지 말고요. 11선에 해당하는 30분의 122평 부근에서 하락 중일 때 예단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지를 확인하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52평을 최소한 올라타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11선 첫눌림인데 강력한 상승이 있었고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거래가 1조 원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강력한 상승이 있었고 그 당시 HBM 테마의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갭을 만들면서 올라갔죠. 그 갭을 메우는 자리와 11선이 겹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평소보다 거래가 크게 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 당시 시장 주도 테마, 이때 HBM 테마, 주도 테마였죠. 그 테마의 대장이었고 갭이 만들어졌는데 그 갭을 메우는 자리와 11선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현대차를 보면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초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강력한 상승의 첫 번째 조정이고 그리고 여기 갭이 있는데 그 갭을 메우는 자리와 11선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도 테마죠. 저 PBR 테마의 선도주고요. 그리고 26일경에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일부를 알려드린 거고요. 지지를 예측하되 예단하지 말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해야 합니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초보자라면 최소 1년 이상 소액 연습을 하면서 언제 잘 들어맞고 언제 안 맞는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익혀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실력을 키우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